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2014년 새해가 맞이할 됐는데 여러분 혹시 공부 잘하고 싶나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철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분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원래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온 아주 수재이지만은 원래 공부를 되게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공부 방법을 쓴 이후서부터 대폭 성적이 확 올랐다고 하는데 그게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떤 공부 방법을 썼을 때부터 성적이 확 올랐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방법은 바로 안철수 씨가 말한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방법은 공부하는데 시간을 쓴 때부터 성적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거창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걸 잘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 하는데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시간을 어떻게 잘 쏟아 붓는지,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가 결국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핵심에 관련된 그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인생을 디자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간 관리법이 쭉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끝에까지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잘 수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을 디자인하기 위한 시간관리법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대학 어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에 리처드 라이트라는 교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육학을 하시는 교수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연구를 할 때 1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10몇 년 그렇게 열심히 긴 기간 동안에 연구를 합니다. 그분도 한 15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을 하버드 학생들을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뭔 연구를 했냐? 하버드 학생들 중에서도 수재들만 따르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걔들이 일반 애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봤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오는 것 자체부터가 아주 수재일 텐데 그 수재 중에서도 수재를 한번 연구해 본 거죠. 걔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석해 보면 그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은 일반 사람들도 그 수재처럼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은 연구를 했었었는데 그 연구 결과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결국 하버드 학생들은 기본적인 생활 패턴 똑같다고 하는 거죠. 많은 수업 시간, 그다음에 봉사활동, 뭐 데이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바, 뭐 그런 것처럼 해야 될 일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남는 약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남는 약간의 시간이 보통 2시간, 많으면 4-5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하버드 학생 그 중에서도 최고의 수재가 되는가 하면 또는 낙제생이 되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간, 남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가용 시간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용 시간을 막 보내는 학생, 규칙 없이 보내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낙지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수재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일정한 지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뭘 할지 어떻게 지도를 그렸냐? 내가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쭉 적어 나갔다고 하는 거죠. 적어 나가서 그 순서대로 쭉 한 학생들이 바로 하버드 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낸 그런 학생들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배운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지 관련된 시간 관리법을 연구하는 것이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짜투리 시간, 우리는 지금 짜투리 시간 아낀다고 해서 뭐 밥 먹을 시간도 아낀다, 쉬는 시간에 그 조그만 시간 어떻게 하든 공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짜투리 시간을 잘 쓰는 사람, 짜투리 시간 최대한 물고 모으는 사람들은 성과가 덜 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시간을 뭉쳐서 2시간, 3시간을 연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주 성과를 많이 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어떠한 거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꾸준하게 일정한 시간 이상을 쏟아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버드 내, 전 세계 최고의 수재가 모여있는 하버드 내에서도 가장 성과가 높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처드 라이트 교수님이 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 관리는 어떤 성과를 내기 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하버드 내에서만 이렇게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전국 상위 0.5%의 아이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분석해보고 그 아이들이 일반 학생과 어떤 차이점이 있지를 또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그 결과는 명확하게 하나로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시간 관리의 차이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위권, 성적의 상위권의 전국 상위 0.5%의 아이들은 어떠한 시간 관리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를 한번 분석을 쭉 해봐서 그 내용을 정리해 봤더니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시간을 단순히 계획하는 게 아니라 글로 적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뇌가 어떤 특징의 흐름을 갖고 있냐면 뭘 하겠다라고 다짐했었을 때는 그게 액션과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당되는 글로 직접 손으로 쓰는 글로 쓴다고 하면은 그 글로 쓸 때 그게 무의식적으로 뇌에 자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극되는 게 자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액션을 하겠다는 일정한 압박으로 작용이 돼서 결국 글로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걸 실제 실행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국 상위 0.5%들도 반드시 그냥 뇌로만 난 내일 열심히 공부해야지, 난 내일 어떻게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글로 써서 계획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상위 0.5%의 특징, 성적 상위 0.5%의 특징은 그 계획을 막연히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적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일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학생들은 실제 내일 딱 되면 뭘 어떻게 액션할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어떻게 공부해야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쓴 사람들이 실제 내가 어떻게 액션할지에 대한 명확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액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즉 그런 학생들이 실제 그런 실행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성과도 또한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글을 추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어떻게 액션해야지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쓴 학생들만이 좋은 실제적인 실행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계획을 짤 때 막연히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니라 실행 가능한 양의 전체 100이다 그러면 거기 한 8, 90% 정도만 계획을 짠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면 뭐냐면 수업 시간이나 기타 시간 다 빼고 내가 혼자 자습하는 시간 있죠. 그 자습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전체 시간에서 내가 한 80% 정도 할 수 있는 양만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80% 잡으면은 그 80%로 딱 끝나고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시간이 모자라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해. 근데 혹시나 시간이 남는다고 했었을 때는 자기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계획을 다 했으니 나머지 시간은 쉬어야지. 때로는 TV를 봐야지. 때로는 놀아야지. 그런 것처럼 그런 형태로 자기한테 선물을 주는 형태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전국 상위 0.5%의 특징이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계획을 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전국 몇 등이 될 거야. 전교 몇 등이 될 거야. 반 몇 등이 될 거야. 그렇게 되지 않고 대부분의 계획들을 하루씩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즉 내가 내일 뭘 공부할지를 세우는 거지 1년 계획, 한 학기 계획, 한 달 계획 그렇게 길게 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일 당장 뭘 할지를 계획을 짜는 거지 너무 멀게 실질적으로 내가 액션하기에 너무 먼 기간이 남아있는 그런 계획을 짜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액션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성적 상위 0.5%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국에서 공부 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재밌어하고 자기가 잘하는 과목 중심으로 공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성이 0.5% 애들은 오히려 내가 못하는 과목에 더 자기가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뭘 말하냐면 시간 계획을 짤 때 매일 일정 시간 이상의 시간을 내가 가장 약한 과목을 쓰게 공부하는데 의도적으로 항상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일수록 하기 싫은 공부를 안 하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공부를 잘하는 애면 잘하는 애일수록 오히려 그걸 계획에 넣어서 억지라도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계획을 짠 것이 바로 전국 상위 0.5%의 특징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공부를 잘하는 우리나라 학생들도 그 다음에 해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하버드 학생들도 기본적인 틀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학생들이 일반 학생과 다른 점은 가장 큰 다른 점은 바로 시간 관리이고 시간 관리일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액션할 수 있는 쪽을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징은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 또 운동을 잘하거나 그게 뭐 자기가 뭘 좀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실제 잘해야지만 자기의 행복감이 높아지는데 결국 뭐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시간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행복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관리 관련된 것도 무조건 방법적인 거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마인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시간 관리할까 관련된 마인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방법으로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먼저 한번 어떤 시간 관리 마인드가 필요한가에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리 마인드의 첫 번째 방법은 80대 2의 법칙이라고 하는 파레토 법칙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레토 법칙이 뭐냐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한번 세계에 대한 통계치를 쭉 내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조사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냐면 어느 기업의 매출이라도 그 매출 전체 80%는 말이야 상위 20%의 사람들이 고객들이 대부분 전체 매출의 80% 정도를 낸다고 하는 그런 통계치 가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바탕으로 그게 그 법칙이 혹시 다른 쪽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경제에도 적용을 해봤더니 경제에서도 전 세계 부의 80%가 20% 사람한테 모여있다고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딱 봤더니 국가를 운영하는 80% 이상을 운영하는 거는 상위 20%가 국가 전체 80%를 운영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한 발견했다고 하는 거야. 즉 8대2, 80%, 20%의 법칙은 세계의 많은 경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해봐도 대부분 통하는 그런 공통된 규칙이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는 시간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 시간의 성과에서도 말이야. 우리 전체 성과의 80%에 대한 성과는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진짜 액션하는 시간 중에서 약 20%의 시간 내에서 그 20%의 시간 투자하는 시간에 전체 성과의 80%가 나온다라고 하는 또 그런 연구 결과도 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 결국 내가 시간 관리를 할 때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하냐는 건 말이야. 80%의 성과를 내는 나의 핵심적인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80%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강점이 뭔가를 찾아서 그 강점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거를 액션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일단 시간 관리의 첫 번째 중요한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쓰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4가지 성격으로 구분하는 그런 시간의 4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그 법은 시간을 4가지로 구분해서 그 4개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건지를 본 다음에 내가 그 어디에 속했을 때 그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시간의 4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시간의 4분법에 관련된 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면 시간의 4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이젠하워가 만든 원리라 그래서 아이젠하워의 원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보시면 윗부분에 보시면 위에 중요함이라고 나온다. 먼저 왼쪽 봤더니 긴급한 게 있죠. 즉 긴급함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일이야.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당장 봐야 될 시험 아니면 내가 응급사고가 났더라든지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발등에 불입니다. 이거는 그냥 눈앞에 딱 떨어지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일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야. 즉, 그건 이제 중요한 과실이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과실은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당장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 아니면 운동, 건강관리, 아니면 미리 하는 공부, 당장 하는 공부가 아닌 예습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당장 뭔가 해야겠다는 압박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 내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 인생 전체 시간에서 얼만큼 많은 시간 쏟아부었냐가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랑 전혀 반대적인 성격이 있어. 반대 성격이 뭐냐면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바로 밑부분에 왼쪽 보시면은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시간 먹는 하마라는 난이 있습니다. 시간 먹는 하마란 건 뭐냐면은 뭔가 긴급한 것 같은데 중요하진 않은 것. 흔히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연예인 긴급 뉴스 있죠. 누구 결혼한다. 누구 애기 낳았다. 누구 열애설 딱 뜨면은 이승기 유나 열애설 뜨면 난리 나죠. 뭔가 긴급한 것처럼 역사한테 막 떠들잖아. 근데 사실은 그거는 긴급해 보이지만 전혀 긴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긴급하게 얘기할 일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긴급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야. 또 하나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전화인데 전화 지금 울릴 때 뭔가 받아야 될 것 같잖아. 긴급할 것 같지만 실제 전혀 긴급하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전혀 중요하지 않은 친구의 부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친구가 부탁하는 것. 부탁한다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압박을 느끼는 그런 일이 바로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먹는 하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큼 하지 않냐가 바로 시간 관리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봤더니 밑에 오른쪽에 봤더니 문해아 있네. 문해아들이 하는 거죠. 문해아. 방학 중에 하는 시체놀이. 방바닥에 누워서 죽는 척 했다가 힘들면 옆으로 누웠다가 좀더 쉬면 다시 앞으로 눕는 그런 여러 가지 시체놀이 있죠. 시체놀이라든지 아니 목적 없는 인터넷. 이게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건데 인터넷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했었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목적으로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는 목적 없이 그냥 계속 누르고만 있어. 클릭을 따라만 가고 있는 거죠. 나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거는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는 시간 낭비의 결정적인 일을 한 최근에 가장 많은 시간 낭비하는 차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목적 없는 인터넷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TV 시청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채널이 워낙 많으니까 계속 바꾸는 겁니다. 특별히 보고 싶은 게 없는데 보고 싶은 게 나올 때까지 바꾸죠. 바꾸다 보면 한두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흔히들 문해화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표를 보시면은 현재 보시면은 윗부분에 내가 꼭 해야 될, 그러니까 긴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이 20% 부분이 있고, 퍼센트가 20%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내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60%가 있죠. 전체가 80%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80%의 일에 관련된 부분이 아까 내가 말했듯이 전체 성과의 80%에 대한 성과를 나누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에 80%의 시간을 쏟아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핵심은 그 오른쪽에 있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일,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게 될 일을 얼마만큼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는 시간을 내다 하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핵심은 밑에 있는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을 얼마큼 의도적으로 하지 않냐가 또 중요한 두 번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기본적으로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15% 이상 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문해화적인 삶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5%를 기준으로 해서 5%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간의 다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의 다분법을 딱 기준을 두고 내가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돼. 그걸 할까 말까를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다분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이 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과실에 관련된 일이네. 그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 먹는 항해에 관련된 일이네. 그럼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막연히 하지 마시고 시간의 다분법에 의해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걸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시간관리의 마인드의 중요한 또 하나의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관리 마인드 관련된 내용은 바로 우선순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슈와브라고 하는 사람이라 해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철강회사의 CEO였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 젊은 나이에 CEO가 됐습니다. CEO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100만 달러 연봉이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의 연봉을 말하는 거야. 수백억 연봉. 그렇게 아주 엄청난 연봉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일이 많았습니다. 연봉이 많으니 당연히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일을 하다 지쳐서 도저히 다 못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무 일이 많아. 이 일을 어떻게 조금 잘할 수 있게 컨설턴트 좀 해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경영 컨설턴트가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그 해당되는 찰스 슈와브가 네가 해준 그 방법이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 만큼 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미리 준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들은 경영 컨설턴트가 딴 일을 안 하고 그냥 백지 하나 딱 꺼낸 다음에 종이를 앞에 딱 놔놓고 여기에 네가 해야 될 일을 쭉 적은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라. 1, 2, 3, 4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일을 해라라고만 말을 해주고 그냥 쑥 가버렸습니다. 한 5분도 컨설턴트를 안 한 거죠. 황당하게 되게 너무나 성의 없이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찰스 슈와브가 그대로 따라해봤더니 이전과 다르게 엄청난 연구 성과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감동을 맞아서 그때 당시 10억이 넘는 엄청난 비용을 경영 콘서트 비용으로 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00억 이상 되는 돈을 낸 셈인 거죠. 그런 해당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할 때 막연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일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야. 그 성과에서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정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 인생을 막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뭔가 급한 일만 하게 돼. 자기가 하려고 해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급한 일 떨어지면 그걸 막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또 뭔가 급한 일 떨어지면 그걸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떨어진 여러 가지 급한 일만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간다고 하는 거야. 결국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항상 일에만 치이고 바쁘게만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과감히 버림으로써 삶을 여유롭게 살 뿐만이 아니라 업무 성과도 또한 훨씬 더 그다음에 공부 성과, 기타 모든 성과를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결국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남이 정해준 일이 아니라 내가 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우선순위를 얼마큼 순서대로 하는가, 그것이 바로 시간관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을 디자인하면 인생을 리드할 수 있다는 주제로 한번 쭉 시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관리 마인드에 이어서 우리는 한번 시간관리하는 전략이 뭔가, 한번 구체적인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략의 첫 번째는 말이야,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데, 결국 계획을 세운다, 안 세운다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루의 시간이 100이라 한다고 하면, 그 24시간을 100이라고 한다면, 100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 100 중에 최소한 1%의 시간은 계획을 쓰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투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전체 시간 중에 한 1%는 말이야 딱 15분밖에 없어. 15분만 우리가 투자하면 나머지 99%의 시간은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계획하는데 1%의 시간을 쏟아붓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딱 15분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하루에 99%를 리드하겠다는 마인드가 첫 번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시스템에 관련된 겁니다. 뭐냐, 막연히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스템은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말이야, 만원 버스가 무지 많았습니다. 버스가 대부분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타는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타는데 되게 많이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원 버스가 어떠한 시스템을 딱 도입한 이후에 확 줄어들었어요. 어떤 시스템이죠? 알고 계시나요? 만원 버스를 혁신적으로 확 줄인 중앙차선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죠? 그 시스템은 바로 간단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사람들을 앞에만 태우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태우는 시스템을 바꾸서부터 확 줄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 만원 버스는 말이야 앞에만 타다 보니까 뒤가 비인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꽉 차지 않고 출발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 문을 열어주고 중간에도 타게 만든 시스템을 만든 이후부터, 즉 중간에도 우리가 요금을 결제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이후부터 사람들이 중간으로 들어가서 뒤로도 같이 차기 때문에 한 차에 더 많은 사람을 실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계기로 만원 버스가 혁신적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시간 관리도 하나의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시간 관리하는데 혁신적으로 효율적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래너나 수첩이나 노트 등 하나의 내가 시간 관리를 수 있는 뭔가의 종이, 그가 묶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종저기 하는 게 아니라 노트든 플래너, 수첩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이어리도 상관이 없어. 뭔가 하나 꼭 내가 매번 휴대하고 다니면서 시간 관리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도구를 이용했었을 때 우리 시간 관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시간 관리에 대한 전략 부분은 하루 또 어떻게, 오늘 내일 하루를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지, 아니면 일주일을 어떻게 할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루를 다스리는 방법, 하루의 시간 관리하는 방법부터 한번 같이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루를 하는 시스템 방법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을 먼저 이용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이용하셔야 돼서 종이로, 아니면 가장 좋은 건 이제 플래너나 수첩이나 다이어리를 쓰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걸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건 항상 휴대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다이어리든 어떠한 플래너든 어떠한 노트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노트 가지고 있는 플래너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내가 알려준 그 순서대로 아마 여러분들 하신다고 하면 가장 좋은 하루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은 자, 하루를 계획하는 방법, 일일 계획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먼저 보시면 거기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요, 타임테이블이라고 있죠. 타임테이블이란 건 뭐냐면, 내가 내일
얼마큼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지 가용 시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거기 보면 일정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그건 여러분들 기준으로 할 때 수업 시간이야. 수업 시간. 아니면 그 다음 조그만 화살표 같은 경우는 학원 시간입니다. 학원 시간. 그러니까 수업과 뭐 학원 시간 그런 게 쭉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내가 꼭 수업 시간과 학원 시간 표시한 걸 제외한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건 이제 이런 형태 시간 관리의 가용 시간이라고 하는데 가용 시간을 알아야 내가 내일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내일 가용 시간, 수업 시간은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는데 계획만 많이 세우면은 결국 계획을 매일 실행하지 못할 때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꼭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량을 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가용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용 시간 정하는 방법은 내가 내일 있는 수업 시간, 뭐 학원 시간 그런 것처럼 꼭 해야 될 시간을 표시하고 나머지 시간이 얼마큼 있는가를 보는 걸 통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먼저 가용 시간, 즉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큼 있는가를 첫 번째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걸 본 다음에 내가 내일 가용 시간이 얼마큼 있다고 파악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투두 리스트입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리스트가 쭉 적혀 있습니다. 리스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수학 미적분 예습, 언어 독해 십지문 쭉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실제 내일 공부하고 싶다는 내용을 다 적는 겁니다. 다 적어. 일단 적습니다. 다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미 부여는 뭐냐면 그 앞에 A, B, C, 1, 2, 3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먼저 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라고 하는 건 꼭 해야 될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요거만큼은 꼭 끝내야겠다는 건 A로 적도록 하시고 B 같은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해야 될 일은 B라고 적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집 밑에 C가 있잖아. C는요. 그 내일에서 짜투리 시간에 해야 될 일을 또 별도로 C라고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A는 꼭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B는 시간이 남을 땐 하고 시간이 안 남으면 과감히 안 해도 되는 것. 나머지 C는 짜투리 시간, 즉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한다라든지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때 해야 될 일을 C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C처럼 짜투리 시간 미리 적어둔다고 하면은 내가 버스 탈 때 짜투리 시간에 관련된 거를 자기가 꼭 하는 경우가 많이 높아지고 특히 이걸 적어두면 해야 될 준비를 아침에 미리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자체를 적지 않으면은 짜투리 시간에 멍하니 시간을 보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C라는 표시를 통해서 짜투리 시간에 뭘 할지까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이제 A 적었다고 하면 A, B, C 적었다고 한다면 A도 그냥 A로 끝나는 게 아니라 A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1,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건 2, 세 번째 할 건 3 그런 것처럼 숫자를 적는 게 중요해요. A1, A2, A3 숫자를 적는 게 중요하고 B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적는 겁니다. 숫자를 적어서 A1부터 하는 겁니다. A1. 그래서 A1부터 하고 A1 끝나면 그다음 A2 하고 그다음 A3 하고 그것처럼 순서대로 하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순서대로 할 때는 할 때마다 그 맨 왼쪽에 체크하는 란이 있죠.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뭔가 쾌감이 느껴져요. 이런 시간 관리를 하면서 계속 체크하잖아? 뭐가 일이 끝날 때마다 체크할 때마다 그걸 이뤘다는 성취감에 뭔가 쾌감이 있습니다. 그 쾌감을 계속 느끼는 것이 시간 관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이걸 표시를 하면서 아 내가 이거 정말 했다라고 하는 뿌듯함, 그 느끼는 그 뜨거움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또한 큰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표시를 했었잖아요. 표시를 하고서는 그다음 하루가 끝나면은 마무리를 할 때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게 뭐냐면 막 하지 마시고 가면 일기식으로 간단하게 한두 줄 적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은 지 끝에 이제 땡큐라도 지금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감사일기. 감사일기를 적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저를 보시면은 감사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여성 에 있는 앵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원래 아주 어렸을 때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친척들한테 성폭행을 당한 인생 거의 막판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순간 확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가 되냐고 질문하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내가 감사일기를 썼을 때부터다라고 얘기해요.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일기를 할 때부터. 그래서 감사일기 쓸 때부터 내 인생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가고 내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감사일기로 마무리했었을 때는 내가 하루에 힘들었던 모든 일도 다 감사함으로 긍정으로 마무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썼던 감사일기를 쭉 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감사일기를 보게 되면 되게 한 5가지를 꼭 적었다고 하는데 하루에 감사일기 제가 잠깐 읽어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날의 감사일기가 1.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기입니다. 2.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있던 참을성 있는 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5.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감사일기로 적었다고 하는 거죠. 이 감사일기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지금 힘들든 힘들지 않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의 감사인데 그 일상의 감사가 인생에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던 가장 인생이 힘들었던 오프라 윈프리를 오늘 미국상에서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하나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루에 물론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겁니다. 때론 부모님한테 혼이 나서 때론 친구와 싸워서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긍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내 감사할 거를 뭐가 찾고 그걸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하면 하루 전체가 행복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사일기로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싸우고 끝나고 힘든 걸로 끝난다면 그냥 힘든 일로 하루가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힘든 일로 끝난다면 그 다음날 해야 될 에너지도 발생하지 않는데 감사일기로 마무리하게 되면 하루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시작할 땐 에너지로서 그 하루가 에너지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그 에너지로 또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일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계획의 제일 마지막은 감사일기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뭐라 했냐면, 하루에 있는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가 뭐라 했냐면, 가용 시간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가용 시간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은 자습 시간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수업 시간 그런 거 다 제외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자습 시간이 얼마큼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습 시간이 얼마큼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은 그 시간에 맞게 내가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자습 시간이 딸랑 1시간밖에 없는데 10시간짜리 계획을 짜면 결국은 9시간만큼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계획을 짤 때 먼저 내가 자습 시간, 즉 가용 시간부터 따지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리스트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리스트 적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항상 적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뭔가 작용을 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액션으로 뭔가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P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컴퓨터 만들고 프린터 만드는. HP 딱 들어가서 현관에 들어가면 뭐라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크게 뭐라? 기록은 생각을 지배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록은 단순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지배는 여러분의 행동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막연히 날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액션이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내가 적어놨다 그러면 일단 절반은 액션과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A, B, C, 1, 2, 3라고 그랬습니다.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A, 꼭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C, 그렇다면 짜투리 시간 해야 될지 아니면 B,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에 관련된 일인지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 중에도 A 중에도 순서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1, 2, 3를 통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클린턴의 자서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일 앞에 선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딴 거 안 하고 ABC 1, 2, 3 했더니 어느 순간 내가 대통령이 되어 있다는 글이 있습니다. ABC 1, 2, 3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게 내가 말한 이론이 아니라 전 세계 심리학자들이 말한 이론입니다. 전 세계 시간관리 대가들이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ABC 1, 2, 3를 통해서 시간관리 업그레이드한다. 그러면 기존과는 확 달라지는 여러분의 삶을 느낄 수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뭐가 있냐면 반드시 이런 일일 계획, 시간 계획은 말이에요. 바로 그 전날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 아침에 하잖아요. 그럼 안 하게 될 확률이 커. 그냥 빨리 뭔가 급해서 그냥 여러분들 아침에 학교로 가게 되지 그걸 안 하고 넘어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계획은 자기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기 직전에 내가 하루를 좀 마무리하면서 그 내가 내일 뭘 할지 부분을 반드시 계획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거는 목표를 계속 성취하는 걸 습관화 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A1을 했다 그럼 한글로 끝난 게 아니라 V표로 표시를 하라고 했잖아요. 표시하라는 게 뭐냐면 자꾸 그 목표를 성취하는 그 습관을 계속 여러분께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내가 하는 그 목표를 계속 성취하는 그런 습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시간 관리를 저도 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단순히 말씀 듣는 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루 일을 하는 이 시간 관리할 때 활용을 합니다. 뭐냐면은 저한테 제 플래너가 있는데 플래너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제 플래너 이름이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라 한다면 이 목사님이에요, 제 플래너가. 그래서 딱 시작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플래너 딱 피고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인데 뭐부터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딱 첫 번째 A1을 보면은 A1이 예를 들어서
뭐 기획서를 쓴다 그러면은 기획서를 하는 거구나라고 보고 알았어요 이 목사님 그럼 내가 기획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딱 체크하고 그다음 A2가 있잖아요. A2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뭘 할까요? 그다음에 이 A2는 그럼 물어보면은 또 거기 적힌 거 딱 읽으면서 알았어요 내가 해드리죠 하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일종의 내 비서로 활용하거나 때로는 내 삶의 기준을 활용할 때 플랜을 할 때 단순히 플랜 좋고 안 좋고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는 내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론 그 기준을 내가 꼭 평상시에 내가 할 때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정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어떤 임원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 여자친구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양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양 내가 오늘 뭐 할까? A1 오케이 내가 해주지 뭐 그런 형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단순히 플랜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 때로는 비서실지 때로는 비서, 때로는 나는 뭔가 멘토 그런 역할로서 거의 결정적인 역할로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게 플래너 사용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쓴다는 게 아니라 나의 동반자 느낌으로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은 좀 더 그 플래너 적는 일, 특히 하루 일과를 적는 일이 좀 더 의미 있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루 계획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어서 우리 일주일 다리쓰기라는 방법을 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계획은 말이에요. 장기 계획은 일주일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달. 한 학기, 1년은 대부분 하지 않을 확률이 커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일이 너무나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계획이라면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시간 관리의 대가들도 대부분 다 일주일 단위의 시간 관리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하루보단 일주일 단위로 하는 시간 관리 대가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 단위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에 관련된 일주일을 다스리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일주일 다스리는 방법이 이제 화면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었죠. 타임아웃은 뭐냐면은 농구할 때 타임아웃 그러면 그 뭐죠? 작전 타임 시간이잖아요.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중간에 일주일이 끝나면은 긴 기간 동안 중에 일주일이 끝나면은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작전 타임 시간에 이때까지 잘못했던 뭔가 지시사항을 듣고 선생님 지시사항을 듣고 그다음부터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전개 나간 거 마찬가지로 타임아웃 시간에 내가 일주일 동안 뭔가 반성할 내용을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반성할 내용을 쭉 정리를 해서 내가 어떤 반성한 상황이 있고 다시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는 그 역할이 바로 타임아웃, 즉 지난주 반성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온 건 티핑 헤빗은 뭐냐면 티핑 헤빗은 내가 습관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습관적으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매일 습관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 적혀있는 예시가 기상 그럼 기상을 5시에 한다는 거예요. 수치로 연결해서 적는 게 좋습니다. 취침 10일, 그러면 11시에 잔다는 얘기고, 독서 60이면 독서를 60분 동안 한다는 얘기, 운동은 2, 그럼 운동을 2시간 한다는 얘기, 단어 50, 단어를 50개 단어를 외운다는 얘기, 기도상, 그럼 기도를 3번 한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매일 해야 될 일을 일단 수치화시키는 겁니다. 수치화시키면은 내가 그걸 명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딱 그 시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수치화 적었을 때 그게 실행된지 안 된지 실행된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과 연결시켜서 매일 해야 될 것, 매일 습관적으로 해야 될 거를 TPP에 적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쭉 적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까지 적어가지고 그건 매일 체크하는 겁니다. 매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할 건 뭐냐면, 위클리 플로는 뭐냐면, 올리패드 해야 될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업무 성과를 낼 때, 아니면 우리가 공부할 때 학습 성과를 낼 때에는 말이야, 그걸 짧은 시간에 1시간, 2시간 동안 뭘 하겠다고 하는 것보단 일주일 단위로 계속 몰입해서 할 때가 더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지는 마시고 긴 기간, 즉 일주일이란 기간 동안에 내내 몰입해서 내가 그거는 완벽히 끝내겠다는 마인드가 해당되는 학습 효과도 더욱더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몰입해서 해야 될 거를 제일 마지막에 적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시작은 지난주에 했던 일을 반성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반성을 했다고 하면 반성을 바탕으로 이번 주에 내가 매일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것을 적는 거야. 습관적으로 적을 때 항상 수치와 연결해서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수치로 연결시켜 적어야지 내가 명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치랑 연결해서 적고, 마지막은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많은 일 중에서 정말 몰입해서 그것만 집중해서 큰 업무 성과를 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를 바로 세 번째 마지막 적는 것이 바로 시간 관리의 가장 큰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 시간 관리는 사실은 시간 관리라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가장 심플하게 지난주에 반성,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 이번 주에 내가 몰입해서 해야 될 일을 딱 나눠서 적는 것이 바로 일주일 단위 시간 관리에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일주일 다스리는 시간 관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하는 그 시기는 토요일 날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뚝 해봤더니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생활한 것 같아. 그럼 일요일은 자기한테 선물을 주세요. 쉬도록 선물을 주거나 영화를 보거나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토요일 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측정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티핑의 빛을 숫자와 연결해서 명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주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측정을 명확히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측정을 명확히 해서 했다 안 했다를 알아야지, 안 해야지 그 다음에 반성을 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게 명확히 알 수 있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에 맞춰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은 달라져도 돼. 인간 신체 리듬상 달라져도 되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이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이끌고 변화시킨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싱턴은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5시에. 근데 그 사람은 새벽 4시에 자도 12시에 자도 10시에 자도 5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의 몸이 버티죠? 라고 물어보면은 단 5시에 잤지만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은 시계를 끄고 내가 자고 싶은 만큼 잤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일주일 단위의 리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만 푹 자도 모든 피로가 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달라도,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똑같고 잠자는 시간이 매일 달라도, 그래서 몸이 피곤해도 하루만 푹 자면 몸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틀은 항상 일어나는 시간을 똑같이 잡는 것이 시간 관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가능한 일찍 잡아서 아침을 활용할 수 있게 잡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주일 시간 관리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일주일 시간 관리 중에 아까 내가 말한 것 중에 뭐냐면 몰입을 얘기했습니다. 몰입. 자,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몰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뭐가 나오냐면 학생들한테 대학교 수학을 가르쳐 넣어도 애들은 이해를 못해도 2주나 3주의 긴 시간 동안 몰입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몰입이 그렇게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몰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공부를 할 때 짜투리를 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몰입해서 뭘 할까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성과 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주간 계획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일일 계획과 주간 계획을 배웠죠. 나머지 한 학기의 계획, 1년 계획은 성과 중심으로 보는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느 몇 등까지 올리겠다.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대학을 어디까지 가겠다. 그거는 성과 중심으로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구체적 계획을 짜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일 계획 중심으로, 일주일 계획 중심으로 짜겠다는 마인드로 하시고, 반드시 휴대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휴대하셔서 거기다 적는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 계획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일 계획은 하루 전날. 그리고 일주일 계획은 토요일 날 하겠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중요한 내용,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쫙 한번 봤는데, 그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시간은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딴 사람 게 아니라 여러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시간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도하려면 주도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차가 있대도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차를 운전법을 알아야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로 시간도 우리 거지만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이 마음껏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신이 여러분께 준 최고의 선물, 매일 하루에 24시간씩 계속 꾸준히 주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일 설날이죠. 설날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 금년 1년 계획, 1년 내가 어떤 성과를 낼지 생각해 본 다음에 당장 일주일 계획부터, 당장 하루 계획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충분히 변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잘 이루도록 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그런 시간을 리더하는 시간 부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